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열매가 열려 있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로 이제 접어들기 전이라서 병충해 방제를 지금부터 계속 예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병충해 방제를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착과가 된 다음에 한번 해줬고, 지금 또 2주가 지나서 살균제, 살충제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예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1년에 사과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얼마나 자주 어떤 주기로 해줘야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다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줬는데요. 사과나무는 열매가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 수확 시기까지, 수확 시기 한 달 전, 한 달 반 전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3번에서 15번 정도 이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갈수록 이제 기후가 더워지고 그러면서 병충해가 더 많아져서 굉장히 이제 키우기 어렵다는 게 이제 몸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 수확 시기가 되면 이 병충해 방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도 그렇고 또 이 당도, 착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과나무는 특히나 뭐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뭐 키워서 먹는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갈색 전문이병, 이 잎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전문이들이 막 생기거든요. 갈반병, 갈색 전문이병 이런 병들이 이제 가장 취약을 하고요. 뭐 당연히 화상병이나 이런 거는 아예 나무를 다 베버려야 될 정도가 되지만 잎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갈색 전문이병이나 갈반병이 생기면 노랗게 변하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준 것도 예방약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이게 살균제인데, 이게 보통 농약방 이런 데 가면 예방약으로 달라고 하면 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예방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고요.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한참 비가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병이 안 생길 정도로 이제 잘 크고, 안 그러면 병이 이제 창궐해서 나중에 잎이 다 떨어져 버려서 광합성을 못 하든지, 또 이제 담배나방, 나방 종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 얘네가 이제 와서 또 사과 껍질 이런 데가 알을 까고 파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서 다 사과를 썩게 만드는 그런 병들이 이제 창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 두 개예요. 이 나방 종류의 이 벌레들이 이제 갉아먹는 병, 그리고 이 탄저병의 종류 중에 하나인 갈색 전문이병, 갈반병,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나무는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데 위에서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무는 특히 이 밑면에서도 이 밑에서 잎이 더 농약이 됐든 뭐 그런 친환경제 약이 됐든 이런 약재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밑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해줄 때 저는 진딧물 약도 같이 해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새 잎이 나올 때 요 새 잎의 연한 잎 쪽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딧물들이 생깁니다. 그 진딧물들이 생기면 새 잎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새 잎이 계속 커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애들이 갉아먹어서 새 잎이 못 커가고 잎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오글오글해 보이는 거 이렇게 가끔 떠들어 보면 이런 데 이제 알을 까가지고 벌써 나방 종류나 이런 애들이 알을 까가지고요, 여기 벌써 이제 움트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살충제도 같이 섞어서 이제 뿌려줬습니다. 이게 보세요. 밑에는 잎이 없잖아요. 이게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낮은 지역에 고라니가 이렇게 닿는 높이에서는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잎을 뜯어먹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여기다 고라니만큼을 여기까지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사과까지 따먹진 않았는데 또 겨순이 또 나올 거라서 그냥 이렇게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두는 거고요. 심지어 고라니들도 이렇게 연한 새싹,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애들을 이제 뜯어먹는 건데, 고라니들도 굉장히 이런 애들을 좋아하니까 특히나 이제 산 주변에 있는 사과나무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고라니들이 와서 고추잎도 다 따먹었더라고요. 고추 같은 것도, 고추는 안 따먹는데 고추잎을 새순을 다 따먹어서 고추 한참 커가야 될 시기에 괜히 망가지는 집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라니 좀 예방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저는 이제 젓갈을 다 해줬어요. 이게 부사나무인데
젓갈을 다 해주고 벌써 알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커가죠. 지금 지난주보다 많이 커서 이제 벌써 탁구공만하게 이제 컸는데 저는 이제 하베톤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영양제도 줬어요. 하베톤, 예, 하베톤으로 해서 이제 이 비대해제는 과일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만드는 그런 영양제들도 이제 뿌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당연히 이제 웃거름도 줬지만 영양제를 좀 연면 시비를 해주면요, 이 과일이 특히 과일 같은 경우 커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도장지들도 많이 올라오고 또 제가 볼 땐 불필요해 보이는 가지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놔두려고 해요. 저도 이 애들을 조금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중간에 정리를 해줄 건데 한여름에 굉장히 이제 햇빛이 뜨거워지거든요. 지금도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한여름에는 특히 이제 해가 정 가운데서 떠서 이제 있을 때는 일소 현상이라고 하죠. 이 햇빛 대임, 왜냐면 이제 이 직접적으로 그늘이 없는 곳에 있는 이런 사과들은 햇빛에 데여 가지고 일소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예방하려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그늘 밑에 있게끔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8월이 지나가고 나서 9월 그 정도 좀 지나면 그때 조금 위에는 가지들을 쳐줘서 햇빛이 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가지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겨울에 다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워낙 수세가 좋아서 좀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순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과도 많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과 쪽으로도 영양분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크는데 이 젓갈을 했잖아요. 이 한가운데 있는 거 놔두고 나머지 이제 열매들을 다 솎아줘서 열매를 하나씩만 남겼는데 이걸 안 해주면 영양분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과일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특히 사과나무는 그래서 열매 솎기를 이렇게 젓갈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굉장히 굵은 사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굵어지죠. 일주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 초반에 굉장히 굵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굉장히 이제 굵은 사과가 되는 거지. 지금 안 크고 있다가 가을에 굵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판에 익어갈 때도 좀 그때도 비대해지긴 하지만 초반에 이제 이 열매는 굵게 만들어 놔야 마지막에도 굵은 사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양제도 지난번 영상에서 영양제 뿌려주는 것도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초반에 아주 바짝 키워놔야 굵은 사과가 된다. 그리고 병충 해방제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장마철에 특히 그런 병들이 창궐을 합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적성병이 없어요. 적성병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향나무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균들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 뿌리처럼 생기는 이제 병들이 이제 적성병인데 적성병 같은 경우도 생겼다고 하면 빨리 치료제를 해주거나 잎을 따서 버려야 더 이상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색 전문잎병도 잎이 보인다, 그런 병들이 보인다 그러면 잎을 따서 멀리 버리든지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제를 주든지 또 예방약을 주든지 해야 되지, 계속해서 방치하면은 그런 병이 있는 상태에서 놔두면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그 빗물 타고 옆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다른 잎들로 퍼져서 전체적으로 다 병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예방약을 뿌려줄 때는 위, 아래, 밑에서도 이제 뿌려주잖아요. 흠뻑 줘서 아주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흠뻑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지 흙 뿌리는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과가 병충해에 좀 취약한 편이라서 방제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확할 때 굉장히 먹을 게 없고 거의 반 이상은 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부사사과나무 여기 한 그루, 저쪽에 한 그루 해서 2개 키우고 있고 이제 올해 9년차 돼가는 나무들이라서 굉장히 수세가 좋습니다. 요 한 그루에서 여기서는 한 250개, 저쪽 나무에서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작년에 수확한 사과를 지금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속 먹고 있는데 굉장히 이 정원에서 키우는 과습나무 중에서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나무라서 저도 정원이 공간이 있는 분들은 사과나무를 한번 한 그루 정도는 심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부사 사과나무는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윗집에 미니 사과 알파소토메나 또 루비에스 심는 분이 있어서 저는 따로 심질 않았고요. 꼭 수분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 홍로도 한 그루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좀 열렸어요. 이 애들을 좀 올해는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그대로 지금 얘네도 적과를 한 다음에 좀 남겨놨는데, 그래도 얘네가 제일 먼저 이제 사과나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수확을 하는 게 홍로잖아요. 보통 추석 때쯤에서 이제 나오는 게 홍로인데, 이 애들을 먼저 수확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부사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먹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사과를 아주 1년 내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주 100점짜리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드리면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사과 수확하기 한 달 반 전까지는 2주 간격으로 매번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장마철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그 정도 해야 병충해 방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지금 이제 적과가 끝났고 이제 열매가 이제 잘 커가는 시기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병충해 방제, 살균제, 살충제 잘 섞어서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규산황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계속 살균제, 살충제, 농약방에서 파는 것만 계속 해줄 필요 없고요. 요즘 친환경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규산황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사과나무 키우는 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